네, 윤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들 잘 주무시고 왔나요? 네.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너무 선선하지 않던가요? 저는 가을인가 싶을 정도로 아침 저녁은 굉장히 선선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맡게 될 강의는 현대인들의 수면장애입니다. 수면장애를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 계기가 됐거든요. 제가 이 분야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할 텐데 알아서 잘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깊이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양은 굉장히 방대하던데 그냥 가볍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해 볼게요. 그 수면의 날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거 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부부의 날, 뭐 어린이날 이런 거는 많아도 수면의 날이라는 거는 몰랐어요. 그래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하면 수면의 날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수면의 날이 언제 제정이 됐냐면 2007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날이 정해진 게 아니라 매년 3월 둘째 주 금요일입니다. 그렇게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3월 둘째 주 금요일이라고 적혀 있죠. 올해는 언제예요? 3월 13일의 금요일. 13일의 금요일 밤 잠이 안 올 수가 없으면 돌아다니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면 사실 수면 이러면 그냥 많이 푹 자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딱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수면 이러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수면.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게 1등 아니면 꼴찌죠. 안 좋은 건 1등, 좋은 거는 꼴찌. 뭐 이런 우리나라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그 성인들의 수면의 기본 이 평균을 보면 7시간에서 9시간이 평균인데 우리나라는 7.49시간이거든요. 평균에 못 미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른들의 평균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평균을 올렸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더 적게 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이거보다 더 적게 잡니다. 6.01시간이 더 적게 자는데, 사실 1시간을 적게 자게 되면 일의 효율이 30%가 떨어진다거든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야 일의 효율도 올라가는데, 그래서 직장인들 중에 낮에 잠깐 한 30분 낮잠을 자면 일의 효율이 좀 올라가는 그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의 효율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을 많이 자거나 적게 자도 어떤 질병에 노출이 심하냐면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당뇨, 우울증 이런 거 다 오거든요. 그리고 이 심장의 석회화가 심화되거든요. 그래서 잠을 올바로 똑바로 제대로 자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가장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푹 자고 오래 자고 많이 잔다고 좋은 게 아니구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 자는 게 좋은가, 또 언제 얼마나 자는가에 따라 이 늙는 게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면을, 왼쪽에 있는 화면은 저희가 슬림핑 팩 할 때 썼던 그 자료인데, 8시간을 잤을 때와 6시간을 잤을 때의 그 노화도가 다르죠. 이렇게 노화도가 다른데, 그래서 저희가 저녁에 슬리핑 팩 이렇게 바르고 주무시면 이 노화도가 더뎌진다는 그런 제품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30대 진피를 보시면 이게 저희가 많이 잔다고 오래 잔다고 이게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언제 잤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11시 이전에 잤을 때와 11시 이후에 잤을 때의 이 진피의 그 쫀쫀함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수치가 11시 이전에 잤을 때, 이후에 잤을 때 수치를 보시면 1031 차이가 나거든요. 굉장히 이왕내가 잘 거면 11시 이전에 자서 피부를 조금 더 젊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이렇게 수면 장애로 인한 환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2010년에 딱 보시면 29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를 딱 보시면 50만 명이 넘어갔어요. 이 50만 명이 급증하게 됐잖아요. 이 수치가 갑자기 급증하게 됐고 57%가 급증하게 됐어요. 이렇게 급증할 때는 이 수면 시장이 지금 3조 시장을 넘어간다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다시 수면 시장이라는 게. 주변에 보면 잠 못 자시는 분 너무 많지 않던가요?
자는 건지 못 자는 건지 좀 헷갈릴 때도 되게 많고.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 수면 장애 중에 하나가 불면증입니다. 불면증은 잠들기 어려운 입면 장애와 자다가 깨다가 하는 그런 수면 유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의 증상을 대충 보면 잠을 잘 때 속이 불편하고 약간 미열이 좀 있고, 그리고 자다가 한번 깬다, 자다가 꼭 깨시는 분 있잖아요. 아이들 중에 자다가 꼭 깨는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 꼭 늦잠 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잠들 때까지 한 30분 이상 걸린다, 이런 분도 있죠. 저는 눕자마자 바로 자거든요. 근데 보통 뒤척인다 하죠. 뒤척이면서 빨리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건망증이 좀 있다. 이게 나도 수면장애인가 싶은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건망증인지 치매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잠을 자도 머리가 맑지 않고 계속 피곤하다, 이런 분 있고, 그 다음에 기운이 없고 모든 일이 귀찮고 우울하다. 소비자 만나면 이런 분 없지 않던가요? 소비자를 만나면 간밤에 뭘 했는지 늘 피곤에 쩔어서 전화를 아침이든 오후든 해보면 지금 일어나는 듯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 많지 않던가요? 그러면 어김없이 만나보면 언니야 어제 잠을 못 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그렇게 소비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수면장애인 원인이 있습니다. 수면장애 원인이 있거든요. 수면장애 원인은 첫 번째, 불규칙한 수면시간과 환경의 변화입니다. 좀 전에 이제 불규칙한 수면시간은 요즘에 너무 많이 불규칙해, 다들 중시고 바쁜 것도 있지만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렇지만, 환경의 변화는 가볍게 보면, 옛날에는 제가 거제도 오지도 그런 오지가 없는 버스도 오지 않는 그런 동네 살았거든요. 그런 동네 살다 보니까 저희는 호롱불부터 시작했어요. 제 나이가 호롱불 시대는 아닌데 금전고무신의 호롱불 혹시 전술고용 볼 때 보셨죠? 저희가 그런 동네 살았기 때문에 저희는 호롱불부터 시작했거든요. 호롱불이 있다가 호롱불은 끄고 나면 어때요? 아주 깜깜하잖아요. 그럼 자는 거고, 그 뒤에 이제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가 들어왔는데 전기세 아깝다고 일찍 자잖아요 또. 그래서 또 빨리 잤고.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다들 요즘에 전기세 아까워서 일찍 자는 분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또 아파트 생활 많이 하시고, 또 주변에 가로등이 너무 환하기 때문에 불을 꺼도 마치 우리 집에 조명을 켜놓은 듯이 환하잖아요. 이런 생활을 하고, 또 손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늘 핸드폰이라는 게 손에 있다 보니까 잠을 자지 않습니다. 애든 어른이든.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이 특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힐링이라는 명목하에 밤에 영화를 오래 봅니다. 영화를 보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서 그 힐링을 느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잖아요. 또 그래서 결국은 늦잠을 자게 되고 그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식습관인데, 사실 저도 좀 전에 커피를 한 잔 했지만 또 이제 심장을 이렇게 벌렁거리게 하는 에너지 음료들 너무 많이 먹잖아요. 애들도 그렇고. 그리고 약물도 요즘에는 약물이 마치 밥인 양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무서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약물을 먹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야식. 대한민국의 배달의 민족으로 인한 그 야식들 때문에 밤늦게까지 굉장히 많은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이 수면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불안입니다. 애나 어른이나 현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고, 아이들도 시험 기간이 되면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데, 주변에 코골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 이 숨을 잘 못 쉬죠. 그리고 이렇게 코골이들은 혈중의 산소 포화도가 약하기 때문에 깊은 숙면을 못 취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깹니다, 이런 분들이. 그리고 영양 부족으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자기가 영양이 불균형이 잘 못 느끼거든요. 자기는 영양이 불균형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이 인스턴트를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불균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갱년기 호르몬 부족인 거죠. 감사하게도 갱년기가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벌어짐에도 우리 이번에 루바블린드 나와서 너무 도움을 많이들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면의 종류를 한번 보면 불면증, 기면증, 수면 관련 호흡 장애, 그 다음에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습니다. 앞에 불면증이나 기면증이나 수면 관련 호흡 장애는 딱 보시면 들어봤죠.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저 하지불안 증후군은 저는 저게 불면증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것이 불면증과 상관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이런 분들 상당히 많았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근육통이나 혈액순환 장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요 증상이 어떠냐면 잘 때 다리에 벌레가 좀 기어가듯이 이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다리가 찌릿찌릿하고 저림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불면증이라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그래서 그거를 늘 처방을 할 때 처방이라는 건 좀 이상하지만 도움을 줄 때 혈액순환에 관한 어떤 그런 거 다리가 저린다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저도 해보고 보통은 일반인들이 3분의 1이 이 대표적인 불면증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좀 심각한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9%나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약물에 의존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은 그렇게 약물에 의존할 때가 되게 많은데 수면이 얼마나 중요하면 약물에 의존해서까지 내가 자고 싶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이 수면의 기능이 있습니다. 수면의 기능은 4가지로 지금 간추려놨지만 더 많은 기능들이 있겠죠. 근데 첫 번째 면역력 향상이 있고 호르몬을 분비하고 피로회복, 기억력을 증진시킨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면역력 향상은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키고 면역을 회복을 시키고 중추신경을 회복을 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추신경이라는 것은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이 휴식을 취해야만이 중추신경을 회복을 시킬 수 있는데 아까 같은 그런 이유들로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중추신경이 자꾸 망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호르몬 분비도 분비를 보면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 등을 통해서 이런 호르몬 등을 통해서 이 성장 발달이 되고 신진대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이번에 스위치온 하면서 많은 호르몬들을 알게 됐잖아요. 렙틴 호르몬, 그렐린 호르몬, 인슐린 등을 통해서 대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또 비만도 이것이 잘 돼야만이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비만이 수면하고 굉장히 연관이 높다는 사실을 우리 이번에 많이 배웠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수면이 되지 않으면 비만 또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잘 호르몬이 정상화가 돼야만이 생체식의 정상화가 호르몬 정상이거든요. 근데 정상화를 시키는데 모든 신장 질환에 관련 신장으로 해서 우리 정상화라는 거는 항상성 유지를 시키는 거는 항상성이라는 거는 혈액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항상성을 시키잖아요. 혈압이라든지 어떤 심장을 이렇게 항상성을 시켜야만이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면을 내가 잘 했을 때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피로회복이 있습니다. 낮 동안에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데 이것이 그렇다 보니까 몸이 긴장도 하고 또 대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런 신체 활동이 숙면을 통해서 내가 좀 쉬어줘야 우리 뇌가 그때 쉬거든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피로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억력 증진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 잠깐 공부하면서 아이를 과외를 시킬 일이 아니라 잠을 재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면 이 기억력 증진은 낮에 내가 경험했던 거 또는 과거에 경험했던 것부터 많은 그런 어떤 경험치들을 저녁에 숙면으로 인해서 그거를 재정비하고 정보를 체계화시키고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으로 다 나눠서 저장을 시키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는 친구들은 늦게 자는 친구들은 이것이 잘 되지 않아서 오히려 단어 하나 암기하는 것보다 일찍 재우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수면을 이제 취하기 위해서 아까 불면증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약물 복용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자려고 해도 제가 아는 소비자는 양을 100마리를 세고 수천 마리를 샜는데 잠이 안 와서 노래를 한 곡 두 곡 부르다 보니까 새벽 4시가 되더라. 4시에 됐는데 뽕짝이 부르던 노래가 뽕짝이 입에 붙어가지고 그 노래가 가시지를 않아서 밤을 샜다. 이런 분들 있거든요. 없습니까? 제가 노래라는 거는 한번 입에 붙으니까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잠을 잘 때는 좀 권하지 않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수면제가 있고 여기 보시면 수면 유도제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수면제가 좀 불안하니까 수면 유도제를 먹게 되는데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같습니다. 똑같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면제가 뭐가 문제냐면 수면제에 이 졸피뎀이라는 게 문제거든요. 이 졸피뎀은 사람을 어떻게 심각하게 만드냐면 여기 보시면 자살의 위험도가 1.9에서 2.8배를 높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죽고 싶다 이렇게 장난삼아 한두 번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물론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도 얘기하지만 나의 상황이 심각해질 때 그런 마음을 약간 표현할 때가 있는데, 이 졸피뎀으로 내가 채워진 내 몸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3배가 높다라는 거죠. 아, 죽고 싶다가 이거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약물들은 내성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하나, 그 다음에 2알, 3알 자꾸 늘어나죠. 변비약도 마찬가지듯이 그렇게 늘어나는데, 이렇게 늘어나면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정신질환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 연예인들은 그 연예인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수면제를 복용을 자주 하게 되고, 그래서 자살의 위험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연예인들이.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얘기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수면제를 먹게 되면 사람이 잠을 자기는 잡니다. 자기는 자는데 이건 진짜 잠이 아니죠. 가수면이라는 거죠. 내가 자는 흉내를 내는 겁니다. 진짜 잠을 자면 호르몬이나 면역이 굉장히 올라가고 호르몬이 정상이 되고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수면은 그냥 잠자는 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 몸을 항상성을 유지시키거나 어떤 면역을 높이는 이런 데 좋은 호르몬들은 1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막연히 잤다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밤새 내가 수면제를 복용을 해서 자고 나면 아침에 몽롱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잠이 아니었기 때문에 몽롱해서 졸림이 있는 거죠. 졸린 건 아닌데 졸린 것 같은. 그래서 늘 행동 거지가 느리고, 그 다음에 뭘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운이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낮에 느리느리 뭔가에 쩔여 있는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힘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어때요? 집에서 조용히 집을 지킵니다. 이런 분들은 나가도 정말 반드시 나가야 될 일이 아니면 잘 나가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죠, 보통은. 그러다 보면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밤이 되면 낮에 너무 많이 쉬었잖아요. 밤이 되면 기운이 다시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밤에 피는 장미가 됩니다. 그래서 다 밤에 어떻게 에너지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또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수면제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이클을 그녀만 모르고 그남만 모르는 거죠. 우리는 다 아는데. 그래서 그 패턴을 좀 끊어주면 어쩌면 이게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면 이게 부작용이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감퇴가 됩니다. 그리고 선망이라고 해서 선망이 뭡니까? 없는데 보이는 거죠. 없는데 보이는 거거든요. 없는데 보이는데 내가 나를 싫어했던 사람이 갑자기 보이거나,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보이거나, 죽었던 사람이 보이거나, 이렇게 없는데 가짜로 보이는 그런 선망, 환각 증세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환각 증세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게 꾸준히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수면제라는 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잠을 좀 채워주는 약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수면제 복용하시는 분, 우울증 복용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은 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이거를 통해서 제가 준비를 할 때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수면의 종류를 한번 보면, 수면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비렘에서 렘까지의 수면이 있는데, 이 비렘에서 렘까지의 수면은 우리가 하루에 이 비렘에서 렘까지 가는 수면 시간이 90분 정도가 되는데, 요것이 저녁에 잘 때 한 4-5번 5-6번 정도를 반복해서 그동안 내가 비렘 됐다가 렘 됐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제 수면을 취하는데요. 중요한 건 요 비렘의 1단계, 2단계, 3단계 속에 우리의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보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되든지. 자, 그래. 그래서 이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진대사가 이때 굉장히 많이 증가시키고, 그래서 이때는 수면을 통한 신체 대부분이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졸리온 아이들 사지육신이 늘어서 가지고 내가 한번 들려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아이들이 힘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하나도 없는 이렇게 이제 늘어뜨려지는 거죠. 체온도 떨어지고, 내가 잠을 자게 되면 체온도 떨어지고 당 대사도 안 일어납니다. 이때는. 그래서 모든 게
까지는 아니라 쉬는 타임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육체의 이 어떤 활동을 최소화시키고 어떻게 하냐면 성장 호르몬, 신진대사, 면역을 증대시키는 시간이 이 비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비렘 시간에 이제 아이들은 반드시 잠을 재워야 되고, 이 비렘이 지나고 나면 렘 수면 시간이 되거든요. 보통 렘 수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꿈을 꾸는 시간입니다. 내가 꿈을 꿨다 그러면 렘 시간에 내가 수면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통은 이 꿈을 12번도 듣고 그런 분 있잖아요. 날았다가 바다 들어갔다가 어디 갇혔다가 막 이렇게 진짜 많이 하지 않나요? 이때가 렘 수면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4에서 한 6회 정도를 반복한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요 기간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11시부터 한 6시까지 이렇게 총 수면 시간을 그 시간에 이렇게 채우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11시부터 만약에 잠을 잤다면 이렇게 채우게 되는 거고, 이 렘 수면 시간에 많은 일들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 렘 수면에서 꿈을 꾸면 오늘 낮에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러면 꿈이 좀 사납잖아요. 그렇게 낮에 있은 일을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 기억력이 내가 이걸 정리를 해 나가면서 그런 건 없앨 건 없애고 단기 기억은 단기 기억대로, 장기 기억은 장기 기억대로 정리를 해가면서 그런 작용들을 이때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렘 시간일 때는 내 몸이 어떤 상태냐면 혈압과 맥박이 굉장히 빨리 듭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을 만져보면 좀 뜨끈뜨끈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만져보면. 그리고 REM이라고 해서 내가 자고는 있으나 눈알이 뱅뱅뱅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REM이라고 해서 REM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때는 혈압 맥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요 상황일 때, 그리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잠자면서 막 히히 웃을 때 없던가요? 그때입니다. 그때가 그때고, 그 다음에 가끔 아이들이 막 흐느끼면서 운 적이 있어요. 내가 어른이 그런 건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아이들을 많이 키워서 그런지 아이들은 이럴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얘가 낮에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나 이러면서 내가 막 괜찮아 막 이렇게 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막 그냥 막 우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할 때가 되게 많았던 거 같은 생각. 그때가 렘 수면 시간이에요. 그렇게 요때는 아까는 어땠어요? 비렘 시간에는 당 대사가 떨어진다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당 대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당 대사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꿈을 너무 많이 꾸고 나면 아침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 당 대사가 올라가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피곤한데 그러면 이렇게 수면 장애로 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내가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오는 질병들이 있는데 사실 이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고 싶었지만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운동 능력 저하가 있고 두뇌 기능 저하가 있고 내가 잠을 잘 못 자면, 그리고 면역력이 저하되고 노화 피로, 내분비 이상이 되고 비만 고혈압, 비만 나왔습니다. 잠을 못 자면 다이어트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염증, 당뇨, 당뇨에도 이렇게 잠하고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시기만 늘 생각을 하시잖아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잠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 뇌졸중, 신부전증, 우울감, 무기력 이런 것들 모두가 수면장애로 오는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일거리가 많다면 좀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수면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수면의 원리가 있는데 이 수면의 원리를 우리 좀 기억을 해놓으면, 이왕이면 내가 잠을 잘 때 이런 원리를 통해서 내가 잠을 자게 된다,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일단 수면이 되려면 몸에서 멜라토닌이 생성이 많이 돼야 됩니다. 멜라토닌 생성이 굉장히 많이 돼야 되는데, 이 멜라토닌의 원료가 트립토판입니다. 되려면 이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을 전환되고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을 전환되는 이런 기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 트립토판이라는 것은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이 필수 아미노산이 세로토닌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이 필수 아미노산이 성인인 남자가 얼마나 먹어야 이 수면에 도움을 받을까를 보면
1kg에 2mg입니다. 그러면 60kg면 120mg.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이 양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트립토판이 합성이 잘 되려면 비타민 B군이 많이 필요한데 B3, B6, BA, B9 이런 비타민 B군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철분도 많이 필요하고요. 여기 보면 탄수화물 섭취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늦은 밤에 무슨 탄수화물 먹고 잠을 자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탄수화물이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냥 조금의 탄수화물이 어떤 도움을 주냐면 트립토판을 뇌로 보낼 때 이 전달하는 촉진에 도움을 주는 게 탄수화물. 근데 일반 탄수화물 말고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복합 탄수화물 아시죠? 단당이나 이런 애들 아닙니다. 바로 고리가 많이 씹어야 되는 그런 복합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분한 운동을 하면 이 트립토판이 합성이 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뭐 운동은 모든 건강의 기본이니까 그런 건 이제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렇게 내가 트립토판을 세라토닌을 전환할 때, 이 세라토닌이 생성이 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햇빛입니다. 햇빛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신경을 통해서 햇빛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남동향에 살아야지. 이렇게 아침부터 햇빛을 일찍 볼 수 있도록. 그럼 이 햇빛은 언제 다시 세로토닌이 전환이 되냐면 내가 햇빛을 보고 난 15시간 이후부터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햇빛을 일찍 봐야 일찍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햇빛을 봐서 세로토닌이 저렇게 햇빛을 보면 세로토닌 합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메가3가 나와 있는데 저는 좀 놀랬던 게 이 오메가3가 우리 뇌에서 이 세로토닌이 5에서 10% 정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 원료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가 그냥 내 혈관을 좋게 하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어떤 그런 지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오메가3가 행복 호르몬이라는 저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데 뇌에서 만들어내는데 5에서 10%의 저 오메가3가 작용을 한다는 거를 좀 염려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카페인이나 당분은 저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기 보면 초콜릿이 나와 있잖아요. 당분 좀 전에 피하라고 했는데 저 초콜릿은 다크 초콜릿이다. 다크. 저 다크 초콜릿 안에는 그 다크 초콜릿 껍데기에 보시면 저 성분이 있는 거 레스베라트롤 저 성분이 있는데 쟤는 원래 다크 초콜릿은 단맛이 아니라 쓴맛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저에는 식물 내적 영양소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식물 내적 영양소가 세로토닌을 합성할 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유산균이 있습니다. 우리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장에서 90에서 95%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다는 것은 내가 늘 우울하겠다고 도장 찍는 것과 같습니다. 맞죠? 그렇지 않나요? 행복 호르몬을 95%나 장에서 만들어내는데 저것이 부족하다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산균 꼭 챙겨 드시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이제 멜라토닌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루에 세로토닌을 얼마나 만드느냐 양에 따라 멜라토닌이 만들어집니다. 세로토닌 1개를 만들었으면 멜라토닌 1개를 만드는 거고, 그럼 잠을 잘 못 자는 거죠. 세로토닌 많이 만들면 멜라토닌 많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비례하는,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좀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내가 빛을 본 그 빛이 15시 이하부터 이 멜라토닌이 생성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잠을 잘 때 어둡게 하라잖아요. 어둡게 해라. 어둡게 왜 그러냐면 저 멜라토닌이 나오려면 내가 수면하는 그 환경이 깜깜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빛이 있으면 우리 눈에 뇌 송가선이라는 데서 이걸 만들어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깜깜한 이후 2시간 이후부터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한 12시, 1시에 자는 아이들이랑 언제 만들어가지고 그걸 언제 하겠노? 그쵸? 그리고 아이들이 방을 잘 안 나가. 이런 친구들 많이 만들어지게 해서 걔 영양소가 없어. 그러면 걔가 잠을 잘 거야, 안 잘 거야? 당연히 까칠해지겠죠.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밤에 만약에 내가 사는 환경에 빛이 있잖아요. 그러면 멜라토닌 생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거를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스트레스나 걱정일수도 당연히 저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맥박이나 혈액이나 체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이며, 이 휴식을 취하면
면역 재생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수면을 잘 취할 때 이렇게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 기전으로 내 이제 몸에서 호르몬들이 정리가 되어서 나를 잠을 자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좀 이제 아마 감이 잡혀졌을 거라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사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기양한 거 제가 자가 진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부터 쭉 한번 볼까요? 1번 갑자기 얼굴이 늙었거나 늙어 보이는 사람. 네,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밤에 잠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없네. 다들 피곤하신갑네. 그쵸? 자, 자주 잠을 깨거나 한 번 깨면 밤을 새기 쉽다. 자주 잠을 깨는 분 없나요? 중간에 오줌 누러 간다든지 이래서 잠을 깬다 이런 분 없어요? 없구나. 그 다음에 잠이 안 오면 어쩌나 걱정하면 잠이 든다. 누웠는데 잠이 안 오면 어쩌지?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잠이 온다. 불면증 있는 분들은 이미 잠이 안 오면 어쩌나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늘 잠이 안 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지내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밤에 발이 너무 뜨겁거나 저리다. 아까 그 하지 불안 증후군이 저리다 있잖아요. 그렇게 저리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다. 그리고 대체로 늦게 잠들고 늦게 일어난다. 요거는 아마 좀 그쵸. 우리 늦게 잠드는 거는 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 시차 적응이 힘들다. 그래도 해외 출장 가고 싶다. 시차 적응 안 돼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흡연 음주를 자주 하거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 자, 여기서 3개 이상이면 멜라토닌이 부족하고 5개 이상이면 위험군입니다. 자기가 주변 이제 소비자들을 만나면 이런 걸로 대화를 한번 도와주시면 자기도 좀 깨닫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너무 많이 줄였네요. 시간이 없다고 줄이긴 했는데 너무 많이 줄였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증상이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데 수면 장애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질병을 유발하는데 그러면 어떤 영양소를 내가 공급을 하면 이걸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저희가 햇볕만 봐가지고는 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햇볕을 많이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영양소를 한번 보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좀 전에 얘기했던 트립토판을 공급하는 원료잖아요. 그 필수 아미노산이라 했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멜라토닌의 원료가 된다고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마그네슘,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신경을 안정을 시킵니다. 사람이 가슴이 벌렁거리거나 낮에부터 스트레스가 많거나 이런 것들을 심장을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정을 시키기 때문에 잠을 잘 때 도움을 좀 주게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비타민 B군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B3, B6, BA, B9 요 4가지는 필수입니다. 그거를 B군이라는 거를 개별로 한 개 한 개 뽑아서 제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쌀에 붙은 티아민, 비타민 B1을 갖다가 제가 뜯어서 그것만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B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단일보다는 비타민 B는 여러 가지 잔데 묶여 있을 때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을 드시면 훨씬 세라토닌을 합성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레스베라트롤 너무 어렵죠? 발음 레스베라톨 제가 한참 했습니다. 이거 레스베라톨이 24대 영양소인데 사실 초콜릿을 나한테 그렇게 도움이 된다 해도 다크 초콜릿이 그렇게 도움이 된다 해도 당이 있으신 분이나 또는 살을 빼고 싶은 분들은 저거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식물 내내 영양소를 먹기 위해서 저걸 먹겠다면 저희는 개인적으로 더블엑스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산균, 장에서 세로토닌이 90에서 95%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유산균은 당연하고, 세상에 많은 유산균이 있겠지만 암의 유산균이 갑 중에 갑이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메가3가 오늘 저도 이거 학습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그렇게 뇌에 세로토닌을 합성할 때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몰랐는데 많이 드시면 세로토닌뿐만 아니라 혈관적인 부분이라든지 많은데 도움이 되는데 이제 오메가3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양 공급을 하면 수면이 좀 잘 잠을 못 자시는 분들한테 이 영양소를 제공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수면을 못 드는 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못 들 수도 있고 갱년기 때문에 못 들 수도 있고 맞죠? 그래서 그거 원인별로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원인별로 필요한 어떤 우리 제품 중에 뭐가 있을까를 잠깐 한번 보면 스트레스를 받았어.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일단 풀리지 않는 일이나 해결되지 못하는 너무 열이 받거나 막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저는 일단 잠을 자야 되거든요. 잠이 너무 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그것이 해결이 되거든 사람인데 어떤 분들은 저희 언니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한테 늘 했던 말, 이 상황에 네가 지금 밥이 넘어가나? 이 상황에 네가 지금 잠이 오나? 뭐 이렇게 얘기를 아니 일단 자고 먹고 생각을 좀 해보자. 저는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이미 허기가 지는 상태인보다 저는 너무 기운이 없고 그래서 자야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스트레스 때문에 아무 짓도 못하는 사람한테는 저 태아닌을 권하면 좋습니다. 태아닌은 우리 이제 이번에 새로 나왔던 그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더블엑스 있잖아요. 더블엑스하고 같이 이렇게 권유를 해주시면 좋은데 태아닌은 심신의 안정을 시키는 물질이 되어 있거든요. 저 태아닌이. 그래서 제가 우리가 비렘과 렘 이 수면 시간에 이 파가 나오거든요. 이 알파파 아닙니다. 알파파가 나옵니다. 알파파가 나오고 또 이제 비렘 2단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서파파 이런 게 나오고 파가 나옵니다. 델타파가 이런 파가 나오는데 그 파 중에 제가 태아닌이 알파파가 나옵니다. 사람을 릴렉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제품을 권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갱년기에는 루바브 제품을 보내주시면 좋죠. 너무 괜찮지 않던가요? 저는 아직 갱년기 준비 중입니다. 아직 갱년기 제가 안 났어요. 그런데 준비 중인데 이 갱년기는 독일에서 MMS라고 갱년기 배경의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루바브 식물을 가지고 처방을 했던 그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제품이 여성 호르몬을 섭취를 했을 때 여성 호르몬을 굉장히 올리거든요. 이게 올리다 보니까 멜라토닌이 어떻게 멜라토닌이 안정화가 돼서 수면을 잘 취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처음 알았던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하지 불안 증후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게 수면하고 그렇게 연관이 있는지 사실 잘 몰랐는데 철분이 부족하면 혈액 내 산소가 잘 전달이 하지 않기 때문에 다리가 저린 증상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분이 들어있는 그런 거를 도와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는 근육을 이완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같이 처방이 되어 있는 제품을 우리 그 제품 있죠? 있죠? 칼맥디하고 하나 뭡니까? 뭐 있죠? 그거 뭡니까? 세포 분열에 도움을 주는 엽산, 아연 되어 있는 그 철분 거기에 들어있죠? 네, 그 제품. 갑자기 그 제품 생각이 안 나네? 그렇죠. 그 제품 같이 권해주시면 아마 이 숙면을 취하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끝냈거든요.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또 있었고 굉장히 많은 좋은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 많은 내용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많이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